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1878년 안창호는요, 지금의 북한 지역에 속하는 평안도 대동강 하류의 도롱섬에서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게다가 안창호는요, 똘똘한 소년으로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서당에 다니는 안창호는 또래보다 앞서는 영민함을 보였답니다. 자, 그렇게 안창호가 어느덧 16살이 된 1894년 안창호의 16년 인생의 가장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풍도회전. 자, 풍도회전은요, 1894년 7월 25일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군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시작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죠. 바로 청일전쟁. 자, 그런데 안창호는 청일전쟁을 저 멀리 안산에서 전해져 온 소식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에 쫓긴 청나라 군과 그들을 도우려는 청나라 구원병이 평양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를 추격한 일본군이 청나라군을 공격하거든요. 한마디로 안창호가 살던 평양 일대에서도 대격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장님, 청일전쟁은 소년 안창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창호가 뭐 16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깨어 있을 때니까요. 뭐 누구나 의문을 가졌듯이 왜 남의 나라가 우리 땅에 와서 전쟁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안창호는 이제 결국 결론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피난을 왔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그 전쟁을 본 이후에 서울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안창호의 생애에서 이 청일 전쟁의 경험이 첫 번째 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각수. 맞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요. 좀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창호는요, 거침없이 실행하는 행동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창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세상을 알기 위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얼마 안 가 여비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안창호는요, 당장 먹고 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덕수궁 근처 이 정동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때 안창호에게 의문의 종소리와 함께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세요.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할 수 있어.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거저? 공짜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의문의 남성이 말한 학교의 이름 바로 이랬습니다. 민노아 학당. 이건 들어봤는데. 민노아는요, 밀러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우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민노아 학당은요, 고아 학교로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들은 건요, 바로 민노아 학당의 교장이자 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가 손종을 흔들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수중에 돈이 없던 안창호는요, 밀러 선교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정말 공짜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조건 해야죠.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에 들어가 기독교 세례를 받은 안창호는요, 근대 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종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민노아 학당에서요, 안창호는 눈을 확 트이게 하는 책을 하나 읽게 됩니다. 서양서, 유라말 유, 불견, 들을문, 나단시. 이 책 뭔지 아시겠죠? 서유견문. 맞아요. 육일준의 서유견문.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읽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 유학생이거든요. 유학생에서 미국 갔다가 이제 처음 본 서양 문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고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그걸 다 쓴 거를 또 이렇게 읽는데 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나단 씨와 마찬가지로 안창호도 이 서유견문을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창호의 뇌리를 파고들었을 서유견문 속 이 문구, 국가의 큰 근본은 교육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부강하기로 유명한 여러 나라는 다 교육이라는 한 가지 일에 힘썼으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본 셈이다. 안창호가 옳거니 무릎을 내리쳤을 이 문구,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는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교육이 부족하면 자유의 좋고 나쁨도 모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도 당연히 여기고 분노할 줄 모른다 라고 말이죠. 고향을 떠나 선교사들 통해 근대 교육을 경험한 안창호로선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을 졸업한 안창호는요, 3년 후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였는데요. 점진학교였습니다. 21살의 안창호가 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립학교는요, 지금처럼 뭐 시설을 번듯이 갖춘 학교들이 아니고요. 뭐 사랑방에서도 교육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교사를 초빙해서요. 그래서 안창호의 그 점진학교도요, 시설이 그 번듯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신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견문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학교 설립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아까 안창호는 어떤 모습이다? 행동파. 그렇죠. 또 나오는 거예요. 초등과정 4년과 중학과정 2년으로 이뤄진 점진학교는요, 와우, 당시로선 파격적이게도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남다르다 정말. 그런데 안창호가요, 3년 만에 돌연 교장직을 내려놓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안창호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부, 지금의 외교부로부터 발급받은 집조였습니다. 집조. 이게 뭘까요? 집조에는요, 평양에 사는 안창호가 인천항을 거쳐 화성돈까지 여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창호의 목적지인 화성돈, 여기는 어디일까요? 화성돈은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국어인 워싱턴을 한자식 발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서유견문을 읽고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해 점진학교를 세웠던 안창호.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선진국의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사실 소장님, 점진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꼭 미국을 가야 됐을까요? 안창호의 교육 목표는요, 국민교육에 있었습니다. 예, 안창호는 자기의 학식이 그 국민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죠. 예, 그때 이제 민노아 선교사가 미국 유학을 권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실용교육으로 아주 유명했었었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요, 안창호 옆엔요, 동행인도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간 사람 누구였을까요? 유학길에 오르기 바로 하루 전, 안창호가 약혼자였던 이혜련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안창호는요, 약혼자를 두고 떠날 생각이긴 했어요.
여비만을 간신히 마련한 상황에서 가난한 유학생활은 이거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 안창호의 그 비범한 자질을 눈여겨보았던 장인이 어이 그럼 이거 생리별이나 다름없지 않소? 라고 하면서 꼭 이혜련과 함께 갈 것을 간청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안창호는요 밀러 선교사의 주례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부인이 된 이혜련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겁니다. 인천항을 출발한 안창호 부부는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푸른 물과 흰 거품이 있는 망망대해만을 바라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기 이 수평선을 뚫고 불룩 솟아오른 산봉우리가 안창호의 시야에 박혀 들어옵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 왜요? 야, 벌거벗어서 보기 잘 봤다. 안창호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하와이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매달 며칠을 계속 그냥 망망대해바다가 이제 하와이 섬을 보게 되면서요. 그 뭔가 우뚝 외롭게 솟아있는 걸 보고 나의 길이 앞으로의 길이 저 섬을 닮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도하면 섬도자이고 산하면 이제 매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산이라는 것을 자기 호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안창호는요 하와이를 거쳐 1902년 10월 14일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는요 거리를 이렇게 기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낯선 타지에서 먹고 살 길을 찾느라 막막했을 안창호. 그런데 이때 24살 청년 안창호에게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안창호의 동아줄은 바로 조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알렉산드로 다말디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안창호의 처지를 듣더니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안창호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이 드류 선교사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은 그래머 스쿨을 다니면서요 본격적으로 무슨 공부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 안창호. 얼마 후 미국 신문에 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코리아, 한국, 슬리핑 랜드, 잠자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사에는요. 당시 대한제국의 사정과 미국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온 안창호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겁니다. 한국인은 노동자가 주였던 당시에 한국인 출신 유학생은요,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 화제였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안창호는요, 인터뷰가 진행된 드류 선교사의 집 거실에 무언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미국인 기자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운데 원이 그려졌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바깥에는 도미노같이 생긴 4쌍의 검은 선이 있다. 안창호는 태극기를 걸어놓은 채 인터뷰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많이 있었지만 한국인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대한제국의 국기인 한국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민족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여기서 배운 모든 걸 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1000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보석과 같은 핵심을 얻고 싶다. 그런데 미국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만 같았던 안창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 결정적 순간을 마주합니다.
안창호가 길을 가다 뭔가를 재밌어 하면서 이 구경하는 미국인들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라고 다가가 보니까 한복 차림을 한 한국인 두 사람이 서로의 상투를 붙들고 길거리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창호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정체는요, 상권이 좋은 구역을 두고 싸우던 인삼 상인들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세요. 한국인들의 싸움을 빙 둘러싸고 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창호는 무슨 심정이 들었을까요? 인삼 상인들의 그 나쁘끄러운 행동에 같은 민족으로서 참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창호는 뭐다? 행동파. 네. 언제 어디서든 행동이 앞서는 안창호.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왕 늦은 공부니 한 3년 더 늦어도 큰일 없어. 우선 시급한 노동 주선과 생활 지도의 일을 해야 하겠소. 안창호가 교육학 공부를 미뤄두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국인 지킴이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시기 한국인들이 사는 집의 환경은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지쳐 청소할 시간이 없었고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창호는 이런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서 미국인들의 멸시를 받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는 이미 국제사회에다가 한국은 굉장히 미개하기 때문에 문명국인 일본이 한국을 개도해주고 한국을 지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전들을 하고 있었고요.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한국인들은 문명한 나라이고 지금은 이제 비록 가난해서 어렵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거죠. 자, 그렇게 애국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안창호는요, 동포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포들의 집에서 다짜고짜 영문모를 행동을 합니다. 안창호는요, 양손에 청소 도구를 쥐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동포들의 화장실 변기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치우고요, 유리창을 닦고요, 커튼도 달아줍니다. 그 다음 창문과 대문 앞엔 화분을 놓고 꽃씨도 심어줬다고 합니다. 자, 안창호의 이런 엉뚱한 행동에 한국인 동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동포들은요, 안창호를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호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포들도 안창호의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자, 그러자 한국인들은요, 안창호가 오기 전에 미리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집 주변과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뒤 집세를 놓던 미국인 사업가는요, 한국인 거주 지역에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생활이 180도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당신네 나라에서 지도자가 왔다면 만나보고 싶소 라고 희망을 하는 거죠. 이때 미국 그 집주인이 상상한 한국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 지긋한 지도자를 예상한 집주인. 근데 만났어. 그랬더니 20대 중반의 청년 안창호야.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국인의 1년치 집세 중 1개월치 공제! 와. 한국인들이 모이는 회관을 또 무료로 제공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후에는요, 한국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도 나도 안창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한국인들의 구심점이 된 안창호는요, 미국 본토 최초의 한국인 단체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거 조직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해낸 겁니다, 지금. 근데 소장님, 이 한인 친목회는 단순히 친목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시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인 공동체는 없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 안창호 선생님이 직업도 알선을 해 주었고요. 모든 한인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거죠.
좋은 일 하셨네. 자, 그런데 한인 친목회를 만든 지 약 반년 뒤 안창호 부부는 돌연 샌프란시스코를 떠납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 달라진 안창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와, 오렌지. 아니 아까 매던 그 바구니랑 똑같아요. 네. 어. 처음에 말했듯 안창호가 미국 리버사이드의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안창호의 활약으로 한국인들의 생활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민와 자리 잡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의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창호는요, 오렌지 농장이 많은 리버사이드에서 많은 노동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그래, 가자.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이사를 간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재빨리 해결하던 슈퍼맨 안창호. 그런데 그도 이번엔 사실 바로 오렌지 농장의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당시 오렌지 농장들은요, 노동 주선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모집했는데 이 리버사이드 일자리 역시 일본인 소개업자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접수했구나. 자, 그렇다면 이때 슈퍼맨 안창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한국인 동포들을 위한 직업 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를 직접 주선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뒤 안창호는 가장 먼저 오렌지 농장으로 뛰쳐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자루를 허리춤에 매단 안창호는요, 뜨거운 햇볕 아래 드넓은 농장을 누비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안창호는 대충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야, 그랬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나뭇가지가 다칠세라 조심조심 오렌지를 따면서 안창호는 앞서 말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솔선수범함에 건네는 이런 안창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요, 타국에서 천대받으며 지치고 위축됐던 동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주들은요, 뭐야, 이거 대단한데? 하면서 서로 한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오케이, 굿. 오. 한국인 노동자의 섬세한 오렌지 수확은 파과를 줄여 질 좋은 수확물을 늘렸고요. 곧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리버사이드의 문제까지 해결해낸 미주 한국인들의 슈퍼맨 안창호. 자, 그런데 리버사이드에 자리를 잡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요, 갑자기 안창호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제 그만 리버사이드를 떠나십시오. 리버사이드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버는 돈을 활동 자금으로 내놓을 테니까 안창호 선생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십시오. 리버사이드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창호 선생님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할 때쯤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뭐 알다시피 청일 전쟁도 그렇지만 러일 전쟁도 한국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에 많은 이 제국주의 국가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지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구국운동에 나서줄 것을 권유했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동지들이 이렇게 다 힘들어하는데 나만 그렇게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동지들이 그러면 우리 다 그만두자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을 오히려 위협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을 구국운동으로 나가게끔 했습니다.